있습니다. 혹시 저를 아시는 분?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보면은 마법사, 서쪽마녀, 양철성, 그리고 그 늙은 개, 오즈의 마법사. 안녕하세요. 저희 유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규찬 작가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아침에 신문을 받았는데 어린이 조선일보라는 신문을 저희 집이 보고 있거든요. 또 제가 예전에 만화를 연재했던 신문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신문에 문해력, 그러니까 리터러시에 대한 내용과 또 독서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들이 실렸어요. 근데 사실 이런 얘기 하면 학생들은 굉장히 딱딱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웹툰을 좋아하고 우리 웹툰을 정말 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면 이 리터러시, 그러니까 문해력과 절대 멀어지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적어도 어디서 문해력이 무엇인가 이렇게 한마디 하실 수 있는 그런 정보도 좀 드리고, 또 이 문해력과 우리 웹툰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제가 강연을 전국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600여 곳이 넘는, 거의 한 640~50군데의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또 공공기관 이런 곳에서 제가 강연을 진행을 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모르겠어요. 저도 어떻게 이렇게 제가 환영받는 이렇게 사람이 됐는지. 자, 화면을 보시면 경남 매일신문의 웹툰 창작체험관 웹툰 문해력, 김해시 웹툰 창작체험관은 8월 9월 웹툰 리터러시 문해력 특강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오늘 8월 30일 초등학교 4, 6학년을 대상으로 즐거운 독서 웹툰 리터러시를 온라인 줌으로 진행한다. 웹툰 제작 과정, 그리고 웹툰 작가가 되는 방법 등 웹툰 진로 교육과 또 웹툰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리터러시 교육을 이규찬 작가가 진행을 한다. 다음 달 25일에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 콘텐츠학과 교수이자 유튜브가 책을 집어삼킬 것인가를 쓴 엄기호 작가를 초대해 성인을 대상으로 웹툰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 리터러시를 운영한다. 이렇게 정말 훌륭한 교수님까지 모시는 이런 강의에 제가 이렇게 또 함께 하게 되었는데 너무나 영광이에요. 문해력,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너무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문해력에 대해서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문해력이란 무엇인가? 자, 네이버에 문해력이라고 검색을 했더니요, 어떤 답변이 나왔냐? 문해력, 문해 또는 문자 해독, 그러니까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일, 또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해력이라고 검색하면 딱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시각적 문해력, 또 시각적 문해력은 정보를 또 이미지의 형태로 해석하고 협의하고 의미를 만드는 능력. 이것은 이미지는 읽힐 수 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읽기의 과정을 통해 소통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니까 문해력이, 과거의 문해력은 이 텍스트와 책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이게 이제 시각적인 이미지로 발전을 했고, 또 다시 문해력이 어떻게 발전하느냐. 다양한 이제 단어, 의미들과 이제 결합이 돼가지고, 생태에 관한 문해력은 생태 문해력, 자연 환경과 그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 소양.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이제 문해력 앞에 갖다 붙이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넘어가 보면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그러니까 과거에는요, 우리가 문해력이라는 게 아까 말한 대로 책과 문자에 되게 한정돼 있었던 반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동영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여러 가지 이렇게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제 접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디지털 세상에 맞는 리터러시.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게 가장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고 이 부분이 핵심인데, 웹툰도 다 눈으로 보이는 그림과 이야기이지만 그걸 만들어내는 그 기본적인 바탕은 다 문자야, 텍스트에서 나오거든요. 그 텍스트를 정리하고 그걸로 콘티를 짜고 그걸로 만화를 그리고,
이 텍스트가 없으면 절대 어떤 일정 이상의 내용의 만화를 그리거나 아니면 짧은 만화를 할지라도 임팩트 줄 수 있는 만화를 그리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리터러시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미디어 리터러시, 그러니까 디지털 리터러시, 뭔가 여러분들의 세상에 맞게끔 이게 확장되어서 이게 여러분들께 전달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 문자적인 리터러시에 좀 되게 갇혀 있다. 하지만 교육이라는 건 우리 어른들의 세대를 위한 게 아니라 정작 앞으로 살아가게 될 정말 그 어린 청소년들, 미래의 주역들의 시대를 위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적응을 못하고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에게는 이 리터러시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좀 더 확장해가지고 이게 문자에서부터 정말 그림, 동영상, 뭐 여러 가지 정말 최첨단으로 나오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리터러시가 우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챗 GPT, 엄청난 이 AI, 뭐 이제 데모 버전이고 이제 머지않아 뭐 네이버라든지 다음 카카오 같은 여러 곳에서도 이제 시작되게 될 이 AI의 시대. 심지어 외국에서는 이 AI를 학교 학습에 이용하거나 학생들이 레포트를 작성하는데도 활용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검토가 되었다라, 허용이 된 곳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면 이게 되게 디지털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우리나라가 참 특이하게 정말 이 온라인 시대 오면서 코로나 때도 정말 막 선생님들이 막 엄청난 대변신을 해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 디지털 환경을 막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제 어린이 조선일보 오늘 온 이 기사에 대해서 좀 읽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말 이건 의미가 있는 기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 의미 있는 기사라고 생각을 해서. 자, 날짜는요 2023년 3월 16일 목요일자 어린이 조선일보고요. 타이틀은요 5명 중 1명 영상 시청은 독서라고 착각, 글을 읽어야 문해력이 높아져요 라는 타이틀입니다. 자, 제가 쭉 다 읽지는 않고요. 이 영상의 첫 번째 게시글에 이 신문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 오셔서 신문 자세히 읽어주시고 핵심적인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디지털 환경 매체로 바뀌면서 이 과거에 비해서 이제 종이책을 읽는 사람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책을 정말 좋아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 우리 옆나라 일본 출판 산업 지금 완전 망했거든요. 서점과 뭐 책과 관련된 이런 모든 것들이 침체됐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침체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종이책 이용이 50.7%가 감소를 한 반면에 유튜브를 포함한 영상 정보 이용은 68.8%, 거의 70%가 늘어났다 이 얘기예요. 인터넷 검색을 이제 네이버 검색창에 하지 않고 구글 검색창에 하지 않고 유튜브에다 합니다. 왜? 다 읽어주고 정리해주고 알려주고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영화를 볼 때 사람들은 화면에 몰입을 합니다. 이 화면에서 엄청난 정보와 이미지와 영상을 연결해서 주기 때문에 쉴 틈이 없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객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영화를 보는데 이와 같은 환경에서는 사고력을 발휘하거나 내용을 분석하기 어렵다. 또 책은요. 이 책을 읽으면서 책의 가장 큰 장점이죠. 이 사이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이 단어, 또 이 줄 넘어가는 거, 구절, 문장, 문맥 읽으면서 또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읽기도 하고 좀 건너뛰어서 읽기도 하고 다시 왔다 갔다 합니다. 또 생각하기도 해요. 이게 무슨 뜻이지? 왜 이런 방식으로 문장을 풀었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읽는 과정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영상과 책의 가장 큰 차이는 정말 이 부분을 너무 잘 쓴 것 같은데 보면서 생각하느냐? 이 문제예요. 영상은 본 후에 생각하게 되고 책은 보면서 생각한다. 여기에 한양대 국어교육과 교수님께서 독서와 친해지는 법이라는 걸 남겼어요. 이게 진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딱딱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이걸 재밌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종이 신문을 많이 읽어라. 디지털 기기는 영상을 보다가 게임으로 넘어간다든지 메신저를 주고받는 등 주의력, 그러니까 자꾸 어딘가로 새는 게 문제죠. 예, 그 자체는 너무 소중한데 새는 거예요.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우리 부모님, 어른들까지 나이 많으신 분도 다 똑같아요. 길거리에서,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다 이러고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걸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쵸? 디지털 기기로 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다. 종이신문은 거실이나 책상에 두기에 우연히 접하며 쉽게 눈에 들어온다. 읽는 습관을 기르기가 좋다. 자, 그 다음 꾸준히 읽으세요. 처음에는 읽기가 서툴러도 반복하면 빨라지고 쉬워지고 정확해져요.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노력이 들어가고 스스로 터득하는 능동성이 발휘됩니다. 그러니까 글은 읽으면 읽을수록 늘어요. 어떤 긴 책을 반복해서 읽는다는 거는 사실 요즘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가 지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면 요즘 친구들은 한번 읽으면 이게 너무 얘들이 반복하는 것도 싫어하지만 너무 똑똑해가지고 웬만큼 다 이해를 해버려요. 저희하고 달라요. 얘네들이 엄청 흡수력이 좋아요. 그래서 얘네는 반복해서 읽기보다는 좋아하는 장르를 이용해서 많이 읽히면서 중간 꼭 필요한 걸 끼워 넣는 방식이 중요해요. 야채 안 먹는 친구들 햄버거에다가 야채 끼워 넣으면 먹어요. 야채 안 먹는 친구들 김밥에다 야채 넣으면 먹어요. 진짜 특이합니다, 여러분. 나는 고구마를 싫어한다. 제가 고구마 싫어하거든요. 근데 고구마 튀김, 고구마 과자, 고구마 전분으로 만든 거 먹어요. 여러분, 이렇게 결과적으로 먹게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세 번째, 독서는 나만의 지식 재산을 쌓는다. 그러니까 독서가 유익하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지식이나 정보는 앞으로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더 잘 알지 모른다. 우리 옆에서 계속 서포트를 해주겠죠. 하지만 독서를 통해 각자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질문해 나갈 때 우리는 사유하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 여러분, 제가 독서와 웹툰을 왜 연결하는 줄 알아요? 저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은 정보를 변형하게끔 해요. 뭐 좀 안 좋은 말로는 동심 파괴하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그러면 어디를 파괴할지, 만약 캐릭터면 캐릭터의 어떤 부분을 바꿀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 다음 내용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돼요. 백설공주를 아주 나쁜 성격으로 만들어서 난쟁이들을 막 혹독하게 백설공주가 괴롭힌다. 돈 벌어와! 그러면 얼마나 재밌어요. 이 상상이. 그럼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책을 더욱 면밀하고 정확하게 자세하게 바라보게 되고, 더 중요한 건 책을 읽은 게 재밌다. 책 읽은 게 이렇게 멋진 작품이 되다니. 게다가 다른 사람이 보고 이해해요. 왜? 내가 책 보고 만든 작품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도 그 책을 읽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공감하면서 내가 했던 행위에 대해서 피드백이나 칭찬이 많이 오는 거예요. 넌 어떻게 이 내용을 이렇게 만들었니? 넌 천재다. 이 웹툰과 독서를 연동해서 그동안 아이들을 만나면서 정말 너무 좋은 엄청난 임팩트를 받았고, 오늘날 이렇게 수백 개 학교에서 수백 개 도서관에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환영받는 그런 작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린이 조선일보에 나오는 기사도 읽어드리고, 기본적인 리터러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세상이 되든 간에요. 앞으로 시대가 아무리 어떻게 바뀌던지 간에요. 책은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는 밑거름, 주춧돌, 토양이 돼줍니다. 강요당하는 독서가 아니라 본인이 원해서 하는 독서를 통해서 독서의 재미를 느끼고 동기부여, 행복감, 어떤 만족감, 또 이것들을 활용했을 때 느끼는 어떤 그런 표현의 어떤 상상력의 이 자유로움, 점점 달라지고 발전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더욱 책을 가까이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시대의 리터러시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우리 시대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 시대에 다양한 리터러시를 아이들께 경험하게 해주기 위해서 정말 고민하고 여러 전문가를 모시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공공기관과 교육청, 또 학교 도서관에서 문해력, 리터러시를 강조하면서 아이들께 교육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좋은 선생님들께서 재미있는 교육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너무 텍스트와 책 위주로 접근을 하시게 된다면 100%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친구들은 우리와 다른 넥스트, 다음 세대입니다. 조금 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리터러시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고민입니다. 떨어져도 할 수 없죠? 뭐 구독자 올리려고 이런 거 하는 것도 아닌데.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작가님은 작가님은 바로 이규찬 웹툰 작가님이신데요. 작가의 만남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규찬 작가님에 대해 간단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찬 작가님은 네이버 블로그 카카오툰, 어린이 조선일보 아파툰, 유튜브 웹툰 유튜브를 연재하셨고 그 밖에도 웹툰 드로잉 강사, 웹툰 창작가는 웹툰 강사, 기리의 문학 만화와 웹툰 분야에서 강사를 하시는 등 많은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유진 씨의 말을 들어보니 작가님의 웹툰에 대한 애정과 관심도가 전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웹툰을 자주 보시나요? 저도 평소에 웹툰을 즐겨보는데요. 이처럼 평소 많이 보던 분야의 작가님을 만날 수 있다니 매우 기대됩니다. 그럼 바로 환영의 박수와 함께 작가의 만남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규찬 작가님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주세요.